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양경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9월도 이제 중순이 되었습니다. 예, 주중에 이제 위클리 이제 월간 캘린더하고 같이 보려고 했는데 제가 프로젝트 하는 바람에 못 올려드렸던 거를 그래도 늦더라도 다음 주가 이제 CPI랑 등등등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는 이 위험 점검이 이제 어느 중간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위험 점검이 이제 디폴트가 오는 시기 전까지는 하는데 그 이후에는 안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고점까지 가는 동안에는 위험 점검은 크게 하지 않을 거고요. 아마 주간 위클리 그것만 보지 않을까. 그리고 키워드로만 살펴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게 전환이 됐을 때가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짜 시장이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우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한 1년 남은 것 같아요. 1년. 1년 안에 쇼부를 칠 것 같고요. 1년의 저점의 정점에서, 공포의 정점에서 우리는 이제 매수가 제대로 들어갈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왜 지금 구간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로 보냐면은, 기존에 있는 연기금이라든지 연금들, 연금성 자산들이 글로벌 시장에 다 있잖아요. 그 자산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보통 50%나 45%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고점 대비 약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서두를 정해드리고요. 다음 주 9월 말 전에는 아마 제가 중장기 로드맵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점검인데요. 이번 주 위험도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살펴보면요.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이 실적이 이제 위로 올라갔고요. 위드 코로나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겨울에 다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봄으로 갈 때 한번 올라오겠지만 지금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중국 코로나 봉쇄가 3월까지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까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표 한 표가 그 사람들의 이제 능력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인대랑 연결돼서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이게 일어날 거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저점의 매수, 고점의 매수인데 박스권 플레이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동일하게 일어나고요. 9월 금리 인상이 올라가는데 이제 거의 결정났어요. 90%. 왜냐하면 미 연준 의원들이 0.75pp를 하겠다라고 계속 다 말을 했기 때문에 90%의 확률로 올라갔어요. 이제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경제 지표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0.75pp 가고 저는 지금 3.5로 잡아있는데 3.5에서 3.75까지 가능한 구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로 바로 가기보다는 그 전에 한번 씌워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이 또 올라가면 이제 겨울이 오는 거니까요. 에너지 가격이 또 올라오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제 조망 안 하잖아요. 여기가 약간 변곡점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학전이냐, 휴전이냐. 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학전이냐, 휴전이냐. 그러니까 휴전도 러시아가 불리한 휴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학전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죠. 이게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위험으로는 체크 안 한 이유는 이거는 지금 거의 패가 다 나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전을 가더라도 주가가 팍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는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방산 관련주들이 튀어 오를 겁니다. 휴전으로 가더라도 경기 부양책이 올라가보니까 건설주 같은 것들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꽃놀이패에 가깝습니다. 위험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인데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라고 했죠. 유럽 쪽은. 그 다음에 리세션 이것도 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아래 공포라고 하는 이 요인들도 큰 요인이긴 하지만 실제로 요걸로 촉발된 거죠. 그러니까 미 연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 연준이 부채 비율이 높은 지금 상황에서 이걸 터트릴지, 종기가 골맞는데 터트릴지, 아니면은 종기가 서서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르어들지의 그 게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만 잡히면은 가라앉겠죠. 그리고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실상 미 연준의 의지 1번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흥국 신흥위험은 이 두 가지로 해서 촉발돼서 터져버리죠. 지금 강달러라고 하는 그 요인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코로나일 때보다 신흥국들이 낫습니다.
신기하게도. 왜냐하면 여행이 정상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촉발됐던 부분에서 국제 여행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딱 스톱이 되는 순간 그나마 어, 생존할 수 있는 신흥국들이 위험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시 재개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브로 이제 터질 수 있는 게 중국은 중국 부동산,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언급 안 했는데 일본은 강달러에 따른 금리 인상 요인입니다. 일본이 오히려 또 주판을 돌리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리 인상을 높게 유지를 오랫동안 할 겁니다라고 시그널을 미연준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한계를 봉착하겠죠. 근데 1년은 버틸 겁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위가 가라앉냐 안 낫냐 그 개념. 그러니까 상처에 한 대 맞아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멍들었는데 그 부위가 가라앉으면 괜찮은데 가라앉기 전에 얘가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시스템이 약간 붕괴되는 모습이 보여주면은 터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 관련된 내용들도 최신화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좋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드 코로나는 다음 주까지 이제 수치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 뺄 예정입니다. 가을은 그나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주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코로나 봉쇄는 관심 있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큐티입니다. 3.5로 보고 있는데 아마 다다음 주 금리 인상을 하면 3.75까지 올릴 것 같고요. 올해는 3.75가 목표치인데 4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생각하시고 양적 긴축 진행하면서 강달러가 계속되고 저는 2023년, 24년이 글로벌 침체가 오고 이때가 투자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메인이죠. 90%까지 올라왔죠. 패드워치에. 금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할 때 이 두 개의 금리 차가 역전이 됐을 때 가장 위험한 거고요. 지금 2년과 10년물은 그냥 역전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까지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뾰족이 사라져야 위기가 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유럽의 금리 인상하면서 금리가 높아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다음 주에 미국이 FOMC 하고 우리나라 바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0.75 하면 우리나라도 그럼 0.5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5 할 것 같은데 그래도 0.5는 마음에 이제 준비를 해두시고요. 0.25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부채, 그다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괜찮긴 합니다. 금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투자, 레버리지 투자, 갭 투자 그게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뭐 대출을 버틸 수 2, 3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크게 무리 없고 못 버티는 사람들은 이게 경매로 튀어나오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이끌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19년도랑 18년도 왔고 원래 인플레이션만 아니면 여기서 스톱이에요. 그러면은 주가는 계속 우상향 하는 모양으로 가는데 이거 위로 가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3.25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25%. 혹시라도 3%가 되면 긍정적입니다. 주가는 급등이 나올 거고요. 3.25가 돼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리도 3%까지는 땡기겠죠. 그러니까 0.5가 될 가능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입니다. 여기 이게 위험, 침체 위험입니다. 이게 급등을 하면 침체가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급등을 안 하면 침체가 없다. 그러면 이거 요인이 이란 핵협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사우디의 증산입니다. 근데 사우디가 미국하고 협력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강달러 이거 하나로 사우디가 그 원유 감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 화폐 가치에서 완전 게임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또 깨는 방법 중에 하나는 중국이 이제 위안화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 뭐를 그 오일을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전쟁하자는 분위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과연 이제 오일을 결제할 수 있는 화폐의 가치를 가지게 되느냐 이거는 상당히 새로운 경제적인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2번 경기 침체 이거 두 개 있죠. 다 뭘로 그 금리 인상과 연결됩니다. 1, 2년 후에 본격적으로 제대로 나오고 이때 한계 기업들 나중에 EPS 한번 보세요. 이제 제가 찾아왔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한계 기업이 왜 생기는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신흥국 신용위험이고 우리나라는 3.36에서 31로 줄었고요. 다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일본 여기 있고 일본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본 조금 줄긴 줄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9에서 20.3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태고 터키가 이제 주요 지표죠. 터키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다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유럽에 도와서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점이 큰 거고요. 폴란드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위험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입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은 전망 악화하고 집값 하락으로 예측하죠. 9월 6일자 뉴스가 나온 거고요. 이건 지난주 거 한 번 더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 경제 불확실성, 완공률이 매우 또 낮아요. 그리고 부동산 구매 수요는 부진합니다. 어, 이 코로나 확산세가 사업 활동과 판매에 영향 미치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만 안 했어도 관계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셧다운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쇄 없이는 막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백신 접종률도 낮고 치료제에 대한 인식도도 적어요. 그게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선 도시의 부동산 구매 대책으로 완화시켜주면은 안정화되는 거. 결국에는 돈이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1가구가 1주택 하게끔 하는 정책, 우리나라가 했던 정책을 똑같이 중국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가 너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았으니까 가밀도 구역에 그 가격은 높이기 싫으면서 경기는 부양해야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중국 부동산이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여기서도 버블이 터질 수 있지만 얘는 공산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외환 위기 왔을 때도 얘는 그런 식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제적으로 구매자들의 부담을 줄이나기보다는 구매자들의 가치를 조금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디폴트를 함부로 못 내게 막아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 조기 상한이 증가하지만 주택담보에 대해서 이게 더 활성화하는 것을 막아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입니다. 실적은 이제 갱신을 했어요. 이제 이 금리 인상 전에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바닥 찍고 쌍바닥 자리를 찍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요거 쌍바닥 자리를 두 개를 찍고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요 구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렇게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쌍바닥에서 W자를 만드는 거 이쁘게 만들었는데 원래는 진짜 저게 이 정도의 W가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코로나를 제외하면요.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오기보다는 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상황이 오기가 쉽긴 한데 요- 지워서 한 번 더 볼게요. 두 가지 루트가 있다는 거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거 파란색으로 나오는 루트가 있고 뒤에 거 빨간색으로 나오는 루트가 있습니다. 앞에 거 파란색으로 나오는 루트는 여기서 짧게 한 달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박스권 자체를 만들고 있죠. 박스권 자체를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박스권 이거를 만들 거라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리고 경기 침체 위험 이거는 코로나 이게 한번 떨어졌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더 급격하게 떨궈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코로나로 떨어졌지만 이거는 예기치 못하는 불확실성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예기치 못하는 그 이거랑 비슷해질 거예요. 코로나는 예측 못했지만 예측 못한 불확실성으로 그때 국가의 경제가 파탄난 거를 덮을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번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이게 박스권을 간다는 거예요.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 박스권은 요 앞에 있는 파란색의 박스권이랑 유사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음봉인 상태죠. 음봉을 만들어내는 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라오더라도 여기를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요 바닥 테스트를 하는 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랑 비슷하게요. 그래서 이걸 성공하면은 다음 달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언제 돼요? 10월이 되죠. 실적 발표할 때 그 10월 15일 전에는 애플 같은 대형 좋은 기업들이 발표해요.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주가는 미친 듯이 또 오를 겁니다. 그래서 양봉 만들고 조금 이제 10월, 그다음에 11월, 12월 이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랠리 있으니까 요 위에 있는 모습하고 비슷하게
거의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은 여러분들이 이제 310 언저리 이하에서 여러분이 매수를 조금 하셨고 그 이후에서 매수를 하셨고 10% 가지고 있다면 이 10%는 무조건 300 깨지는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홀드 하시고요. 나머지로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어떤 특정 종목 사셔가지고 올라올 때 여러분의 깜냥만큼 2에서 10%의 수익도 괜찮죠? 이게 10%니까 큽니다. 그럼 10%면 0.2% 정도 수익을 여러분의 계좌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이거와 별개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기 주식이 이게 이제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 요소들 이번에 이제 포스코 사태 터지면서 조선이 조금 휘청거렸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넷 프로핏이죠. 순이익입니다. 수익이익이 지난 요 뒤에 게 하얀 게 뒤에 작년 거예요. 그 1분기 겁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내려왔다라는 거 보시죠. 에너지만 이렇게 성장을 했고 나머지 어떤 섹터도 여기 있는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이 두 가지 빼고는 성장을 하지 못했죠. 자, 근데 금리가 얼마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세요. 5에 5% 정도의 성장이에요. 분기마다 그 5% 연율 기준 한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로 떨어졌는데 금리가 4%가 된대요. 그러면 기업을 해서 남는 게 1%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평균이란 말이에요. 평균이란 말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평균이 여기가 5고 여기가 4일 거고 그러면 4% 이하의 한계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1년만 가도 기업은 계속 지속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랑 연결됩니다. 어닝 어버브가 이제 위에 있는 그 빌로우가 빨간색인데 커머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비스 섹터에서 그다음 파이낸셜에서 투자 쪽에서 이렇게 손실 뭐 어닝이 안 좋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 에너지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IT 그다음 리얼 에스테이트 여기는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80% 정도의 기업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10월에 오더라도 실적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그래도 방어가 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죠. 안 좋은 섹터는 무너지겠죠. 그렇지만 이 무너지는 게 결국에는 대형주, 좋은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나쁘지 않게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계속 말씀드리거나 다른 영상으로 짧은 영상으로 계속 올려드릴게요.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중장기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도 4천에 복귀했는데 여기서 또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과 중국 코로나 봉쇄입니다. 중국 코로나 봉쇄인데 이게 인원수 많이 5만 명 이하로 떨어졌죠. 이게 긍정적이고요. 여기 있다가 다시 10만 명 되니까 결국에는 내일 휴일이 끝났을 때에 확진자가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코로나 봉쇄 언제까지 이 뉴스인데 기본적으로 중국의 봉쇄는 느낌상 내년도 3월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까지고요. 가상화폐는 지금 반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선물 투자 뭐 그다음에 현물 투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 투자는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중기로 조금 물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인플레이션 그 금리 인상 기간만 지나가면 언제든지 원상 복귀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시장 자체를 믿으시면서 투자하는 습관 기르시고요. 위험 점검을 해드리는 이유 가장 요인은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투매를 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신용미술을 무리하게 이렇게 위험이 많은데 신용미술을 무리하게 쓰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제작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